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응시해서 합격하게 된 김주영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가 1차 성적은 잘 나온 편이지만 2차 성적은 컷에 비해서 잘 나오지 않은 편이어서 1차 공부 방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2차는 서울 시험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걱정이 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먼저 점수 변화를 말씀드리면 2016학년도에 처음으로 응시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학부생으로서 강의를 들으면서 준비했지만 많이 부족해서 컷과 차이가 많이 났고, 2017년에는 1차에서 소수점 차이가 났는데 그랬고 2018년도에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와서 서울 지역에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엄청나게 컷이랑 많은 점수 차이로 안 돼서 되게 절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안과 면접은 서울 지역이 2차에서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평균 정도의 점수가 됐던 것 같은데 수업 실연에서 엄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아예 너는 그냥 떨어져라, 너는 교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수가 나와서 약간 그때 되게 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그냥 2차 시험장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관리번호만 말하고 있었더라도 그 점수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어서 2차를 왜 준비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용도 그때 주제 통합적 읽기가 출제가 됐었는데 내용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최선의 수업을 제가 구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때 많이 했던 생각이 1차 시험에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면서 저희가 어떤 조건 하에서도 최선의 답을 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아까 안재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의고사를 2번, 3번 풀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2차 시험은 제가 스터디나 강의를 열심히 들었지만 그때는 2차에 대한 자각이 많이 크지 않아서 그 조건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답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고 그냥 그 조건에 맞는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했던 준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건에 맞는 내용으로 수업을 구상해서 지도안에 쓰고 수업하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고요. 태도 면에서는 판서가 느린 편인데 그러니까 판서가 느린데 아무 말 없이 판서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감독관님이 느끼기에는 약간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목소리가 지금도 작은 편인데 그때도 엄청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순진무구했기 때문에 너무 잘됐다, 잘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고 나서 보니까 2차를 2번, 3번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한계선을 넘을 수 있게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는 제가 2차 시험에서 큰 고득점을 받지 못했지만 확실히 그때보다 엄청 간절해지고 감독관님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학년도에 제가 시험을 응시했을 때는 그냥 약간 편하게 하고 기분 좋게 나와서 기분 좋게 2주를 보냈는데 지금 시험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웃지 않아도 나는 너무 절박해서 막 하나라도 더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이 그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컷과 9점 차이가 나서 임용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진짜 실제로 많은 것들을 어디로 돌리면 내가 좀 더 취업 준비 시간을 줄이면서 갈 수 있을까 해서 한국어 강사도 알아보고 엄청 알아봤었는데 그냥 1년을 더 준비하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2020학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2019에서 9점 차라는 큰 점수 차가 났기 때문에 제가 제일 열심히 했던 거는 내가 왜 떨어졌는지 패인 분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만의 어떤 시험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원인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하는 거 한 가지와 두 번째는
2020학년도 기출에 대해서는 저희 이 합격자분들께서도 많은 것들 알려주시겠지만 사실 2021학년도를 응시하실 여러분들이 그 2020 기출의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시험을 보고 나서 기출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었고 2020학년도에 뭐가 나왔지? 이렇게 본 일이 없고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정말 작년 기출이 가장 최근 기출이니까 작년 기출을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2020학년도 여기 표에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하고 바꾼 거 페인 분석하고 개선한 게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요약 정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 요약 정리 파일을 만들고 뭐 단권화하고 이런 걸 진짜 안 좋아했는데 제가 되게 믿고 의지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도 너의 파일을 만들어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는데 약간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파일을 정리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너의 정리본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서 어쨌든 내가 정리한, 내가 재구성한 나의 자료가 있고 그걸 하반기에 반복하는 게 좀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19학년도에는 자습실에서나 카페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도서관이든 어디든 실제로 일정한 공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주체적으로 공부하는 건데요. 제가 2019학년도에는 좋은 강사님의 수업을 들었지만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하는 것에 그쳐서 아쉬움이 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와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고 그거를 내가 직접 보고 그 기출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했을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능동적으로 좀 따져보면서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기출문제 흐름을 읽으면서 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나올지 엄청 이렇게 예측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제가 하고 공부했던 방향보다 방금 말씀하신 충남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출 분석이나 예측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항상 보긴 봤지만 예전에는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토론을 배운다 하면 토론에 대해서만 그냥 보고 토론에 이런 성취 기준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끝이었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까지 하나로 다 묶어서 그 이완 선생님 공략집을 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봤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학년에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이렇게 교육과정에 써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엮여서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의 흐름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여러분들께서 좀 능동적으로 살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개론서를 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2020학년도 문제를 보면 제가 안 봤던 막 국어교육의 이해나 이런 되게 많은 개론서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론서를 봐야 되는 거는 뭔가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은데 그치만 모든 수험생들이 2020학년도 문제를 봤다면 개론서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개론서를 볼 때도 기출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좀 내가 보는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약 정리할 때도 저는 이제 그거를 요약 정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지 한 건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기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요약 정리를 하면 좀 더 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다음으로는 그리고 제가 고3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제가 좀 귀가 얇아서 고3 모의고사 풀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가? 이러고 또 인쇄해서 풀어봤는데 사실 문학이나 교과는 잘 모르겠고 문법은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법 지문을 보고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 객관식 문제 자체가 엄청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한 공부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에 일정 장소를 나가는 데서 좀 안정감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서 이번에는 돈이 좀 아깝긴 했지만 그냥 노량진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시간 강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주에 이틀밖에 안 해서 사실 일을 했다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만난 되게 좋으신 멘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힘들고 지칠 때는 루틴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게 약간 저는 힘들 때마다 그냥 내가 늘 하고 있던 거를 늘 하던 대로 하는 거, 그 루틴을 잘 지키기만 해도 멘탈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되 뿌듯할 만큼만 대신 꾸준히 공부하는 거, 이거를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2016학년도에 제가 초수 시험을 치르고 나서 여기 그 학원 건물에서 그 합격 설명회를 했는데 저랑 친했던 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 시험을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평범한 독함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다른 건 다 까먹었지만 그 말을 되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매일 어느 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엄청 평범한 일인데 그걸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평범하게 하되 그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진짜 성실한 사람에 비해선 성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선 성실한 딱 그 정도의 성실함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성향을 잘 고려해서 나를 그냥 약간 강화물을 계속 주면서 오늘도 몇 시간 공부했으니까 잘했어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을 잘 달래가면서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수하지 않고 자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저는 5번 시험을 보면서 엄청 이상한 실수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18학년도 기출을 풀면서는 지금 긴장해서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엄청 이상한 실수를 많이 했고 문제를 잘못 보거나 문제에서 다 줬는데 그걸 못 찾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상반기에 기출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짚어봤고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주고 있었는데 내가 못 놓쳤구나, 이거는 문제만 잘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구나, 이런 거를 이제 기출을 쓰면서 계속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시험 당일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풀자 이런 생각으로 아예 이번 그 시험장에 갈 때는 제 자신한테 쓰는 편지 같은 걸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막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냥 시험장에서 문제 풀기 전에 마음을 다잡을 때 보면서 거기에 막 다시 봤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긴가 민가 하는 건 답이 아니다 막 이런 거 저 자신한테 당부하는 말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어쨌든 1년간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장에서 다 결판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임용 경향이 바뀌면서 약간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나름 열심히 했는데 시험장에 가면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나오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답이 써지지 않아서 내가 이걸 하려고 1년 동안 공부했나? 이런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그 시험장을 나오면서 후회를 덜 할 수 있도록 최대치를 발휘하려고 훈련을 계속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완쌤 모의고사를 들으면서 진짜 내가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정확하게 쓰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 일정 및 생활 관리인데 교육학은 합격하신 분이 권지수 선생님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교육학 이론 강의를 듣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하반기부터는 그분이 요약 정리하신 자료를 가지고 구두 인출하는 전화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 원래 아는 분과 진행을 했고 전체 범위를 한 2번 정도 돌리는 스터디를 했어요. 사실 그 11월까지 계속 하고 싶었지만 그분이 이제 못 하시게 돼서 10월부터는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돌리면서 암기를 하고 또 모의고사를 몇 개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되게 모든 상황이 다 도와줘서 사실 제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나온 편이라서 그냥
운이 좋은 게 있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권지수 선생님께서 다뤄주신 범위에서 그냥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구두 인출 스터디는 처음 해봤는데 진짜 암기하고 인출하는 게 교육학은 정말 서술하는 능력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공 공부는 2, 3월에는 국교론 개론서를 읽고 기출 개정 교육과정과 엮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개론서를 각각 읽어오고 한 4, 5명 정도가 모여서 각자 읽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를 읽어오되 그냥 뭐 랜덤식으로 해서 자기 부분을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했고, 기출과 교육과정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3, 4월에는 저는 이제 1, 4에서 19 기출만 봤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객관식 기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전공 최근 기출만 본 이유는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서 서사평 기출만 5번을 풀었는데 붙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좀 귀찮음을 많이 느낀 성격이기도 하고, 아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사평 기출만 봤는데, 어쨌든 서사평 기출을 베이스로 하되 객관식에 나온 것도 당연히 서사평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식에 나온 지식 중에서 지금도 유효한 지식은 추려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제 최근 기출 위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풀어오고, 그때 이제 풀면서 자료나 개론서 같은 것들도 찾아서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서로 첨삭 피드백을 해주고 같이 문제를 분석해보는 그런 스터디를 6주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6월까지는 그때까지 본 개론서나 기출을 다시 보면서 각 영역을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근 기출과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요약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고, 문법은 제가 개론서를 많이 보지 않아서 한문총 1, 2권만 봤고, 그리고 고3 모의고사 지문이랑 그리고 기출 문제 이 정도로만 공부를 했고요. 근데 문학이 가장 자신이 없었는데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반포기 상태로 그것도 합격 수기를 봤는데, 아 문학은 그냥 시험장에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수기가 있는데, 제가 또 귀가 얇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럼 문학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시험장에서 그냥 실수하지 않고 분석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9, 11월에 보시면 제가 그 문학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뭐 여기 가지고 왔는데, 주제, 구성, 문체, 뭐 인물의 뭐 정서, 행동, 뭐 소재의 기능, 그다음에 화자와 서술자 이런 식으로 각 테마를 정해서 제가 그 작품을 보고 분석해서 쓸 수 있는 키워드조차 제 머리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떠오르지가 않아서, 뭐 인물의 정서는 뭐 슬픔, 무상함, 뭐 불안감, 소외감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이런 걸 활성화라도 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봤었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제가 문학이 약했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은 가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요약정리 파일을 완성을 하고 문풀 스터디를 하면서 국교론 중에서 제가 정리 안 한 거를 계속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파일을 만들었고, 9, 10, 11월에는 제가 상반기에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부분은 2월 중순까지는 정말 임용을 접을 생각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또 한국사는 따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1월에 울면서 한국사 공부를 하고 한국사를 땄고, 좀 처음으로 2월 중순까지 넉넉하게 쉰 게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냥 그때 좀 멘탈이 좀 회복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제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쉬었고, 이번에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하다가 7, 8월 이완 선생님 문풀이랑 그 다음에 모의고사만 수강을 했었는데, 뭐 핸드폰을 많이 만지게 돼서 이런 공부 어플이나 폰잠금 어플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생활 스터디는 2가지를 했는데 그냥 기상 스터디랑 시간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열공품은 타이머 어플이 개인적으로 엄청 추천하고 싶은데 거기 이제 임용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아는 분들과 공부한 시간과 내가 어떤 걸 아까 이완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학습 일지식으로 제가 어떤 시간에 어떤 걸 공부했고 뭐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밴드에 서로 인증하는 스터디를 했는데 그게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했고 또 그냥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랑 같이 인증하는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구나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서울 2차 시험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면접이랑 수업 실험 순서로 저희도 진행이 됐는데 면접은 그냥 대기실에서 무조건 대기를 하다가 자료 열람이나 뭐 대화나 메모 같은 게 절대 안 돼서 그냥 정말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다가 구상실에 순서가 돼서 이제 가면 구상실에 비치되어 있는 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색 모나미 펜만 사용이 가능했고 거기서 그걸로 이제 구상실에서 준 문제지에 구상을 하고 평가실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구상실에서 준 문제지는 구상형 1번이 한 페이지에 있고 구상형 2번이 다음 장에 있는 A4 양면 형식으로 문제지가 주어졌고요. 평가관님들은 3분이 계셨는데 또 이게 평가실마다 약간 평가자 수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어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데는 면접 실험 다 3명씩 계셨고요. 그리고 면접은 왼쪽에 그리고 수업 실험은 오른쪽에 타이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험자가 있으면 이렇게 평가자님 왼쪽에 이렇게 타이머가 15에서 0으로 떨어지는 타이머가 있었고 그리고 즉답형은 내 앞에 있는 책상에 있는 노란 파일을 열어서 제가 직접 확인하는 형식이었고 추가 질문은 평가자님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평가관님들은 한 명은 되게 웃어주셨고 나름대로 웃어주셨고 2명은 무표정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면접 많이 나는 운이 좋으니까 많이 안 기다리겠지? 그냥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막 초코바 하나 가져가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막 지치고 너무 배고프고 담요도 가져갔는데 금지라고 하셔가지고 덜덜 떨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간식도 엄청 넉넉하게 가져가고 다리를 덮고 있으려고 후리스를 가져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담요가 아니니까 뺏기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덮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뭔가 소소한 부분을 잘 챙기는 게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그냥 좀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실험의 경우에는 일단 지도안은 제가 18학년도에 봤을 때는 줄 간격도 1차 시험지랑 비슷하게 줄이 쳐져 있었고 줄 수도 많지 않아서 줄여서 쓰는 게 힘든 식으로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동기후발이 15줄이 나오고 전개 1은 22줄, 전개 2는 17줄 이렇게 굉장히 촘촘하게 줄 간격도 줄어들고 줄 수도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도안 쓸 때 너무 시간도 부족했고 엄청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조건이 나오더라도 좀 당황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조건에 맞는 답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 실험도 면접이랑 수업 실험 다 제가 3시간 정도를 대기를 했는데 대기하는 중간에 컨디션을 잘 챙기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열람과 메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계속 멍 때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수업 실험하는 당일에는 지도안을 어쨌든 내고 나서 대기를 하는 거니까 수업 실험이 사실 지도안에 내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최대한 기억하려고 해서 그거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도안보다 발전된 수업을 하려고 이 시간에 노력을 하면 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때 손해지도랑 판서를 생각해 뒀었는데 약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2차 점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구상실에서도 역시 거기 비치된 검정색 모나미 펜만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가관 3분 계셨고 오른쪽 평가관님 옆에 타이머가 있었는데
그냥 수업 실현 연습하실 때나 면접 연습하실 때 15에서 0으로 떨어지는 타이머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좀 시뮬레이션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인 분석을 철저히 하시는 것과 그리고 2020학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하셔서 그에 맞는 방식으로 그 2018에서 2019도 변화했고 19에서 20도 변화했듯이 20에서 21학년도도 어쨌든 어떤 부분은 유지가 되고 어떤 부분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지만 좀 건강 상하지 않게 잘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과정도 결과도 다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